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 또 어떤 이들에게는 두 번 찾아오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환갑을 넘긴 한 여인이 인생의 마지막 봄을 맞이하는 여정입니다. 배신과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적과 사랑.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었다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톡톡 눌러주세요. 제목 두 번째 봄 환갑 이후의 기적. 제1장. 초라한 생일상. 2024년 4월 15일. 서울 근교의 한 낡은 빌라에서 환갑을 훌쩍 지나 또 다른 생일을 맞은 옥순이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작은 방 안의 낡은 커튼 사이로 봄 햇살이 스며듭니다. 옥순이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벌써 환갑을 지나 또 생일을 맞다니. 그녀가 천천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작은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립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년.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만 그녀의 생일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합니다. 화려한 케이크도 축하의 노래도 없이 그저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옥순이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며느리의 카톡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어머니, 반찬 좀 넉넉히 해주세요. 내일 도시락 싸야 해서요. 아, 그리고 세탁기 돌려주시고요. 옥순이가 한숨을 쉽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말합니다. 생일 축하 한마디도 없네. 그녀가 천천히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혼자만의 식사입니다. 며느리는 바쁩니다. 아들도 바쁩니다. 손주들도 학원에 바쁩니다. 그래서 옥순이의 생일은 늘 이렇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옥순이. 창밖으로 젊은 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옥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녀는 바쁜 듯 말합니다. 어머니, 반찬 다 했어요. 저 회의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옥순이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응, 다 했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에 동창회 가신다고 하셨죠? 옥순이가 대답합니다. 응, 미자가 환갑 잔치를 한대.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요즘 누가 환갑 잔치해요, 어머니. 그런 거 진짜 구식이에요. 우리도 어머니 환갑 때 안 했잖아요. 돈 낭비죠, 뭐. 옥순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옥순이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2년 전 자신의 환갑 때 아들 내외는 요즘 누가 그런 거 하냐며 간단히 외식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윤미자는 다릅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200명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옥순이가 서랍에서 초대장을 꺼내봅니다. 화려한 금박 초대장입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미자는 참 복이 많아. 초대장 속 사진에서 윤미자 부부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윤미자는 중학교 동창입니다. 옥순이보다 2살 어리지만 같은 동네에서 자라 친하게 지냈죠. 하지만 인생은 달랐습니다. 미자는 사업가와 결혼해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아갑니다. 반면 옥순이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좁은 빌라 한 칸에서 살아갑니다. 옥순이가 옷장을 엽니다. 낡은 옷들 뿐입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립니다.
뭘 입고 가지? 다 낡았네.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환갑잔치에 갈 옷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만 새 옷을 살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옥순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제2장. 사라진 남편의 흔적. 같은 밤 옥순이의 방입니다. 그녀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옥순이는 오래된 추억을 꺼냅니다. 20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그 안에는 젊은 날의 기억들이 먼지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옥순이가 상자를 엽니다. 낡은 사진 앨범이 나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애틋하게 말합니다. 태호 씨. 앨범 속 사진들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옥순이와 남편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옥순이의 남편이었던 그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두 사람은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태호는 공장에서, 옥순이는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1990년대 서울. 공장 앞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젊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젊은 태호가 옥순이에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옥순아, 조금만 더 버티자. 아들 대학만 보내면. 그때는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젊은 옥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요. 옥순이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4년 봄 태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 복도. 40대의 옥순이와 태호입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옥순이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태호는 무표정합니다. 시한부 선고. 그날 이후 태호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옥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004년 여름 어느 새벽. 태호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옥순아. 젊은 옥순이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보, 어디 가요? 새벽에. 태호가 무겁게 말합니다. 나. 짐이 되기 싫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너랑 아들한테 고통만 줄 거야. 나는 혼자 가는 게 낫겠어. 젊은 옥순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있어야죠. 당신 혼자 두고 어떡해. 태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옥순아,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제발, 보내줘. 태호가 문을 나섭니다. 옥순이가 붙잡으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김태호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옥순이는 남편을 찾아 여러 병원과 요양원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뒤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고 태호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옥순이가 사진첩을 덮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슬프게 말합니다. 당신,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옥순이가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옥순이는 가끔 꿈을 꿉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다녀왔소라고 말하는 꿈을.
하지만 깨어나면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옥순이가 앨범을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에 눕니다. 제3장. 화려한 환갑잔치와 대비. 일주일 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외관이 보입니다. 윤미자의 환갑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순이는 오래된 정장 한 벌을 꺼내 여러 번 다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옥순이가 호텔 입구에 섭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냥 축하해 주러 온 거야. 연회장 입구에 윤미자 여사 환갑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200여 명의 하객들이 보입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들입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윤미자의 일생이 영상으로 흐르고 생화로 장식된 무대 위에는 황금빛 왕관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자가 등장합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귀걸이와 목걸이는 진주로 빛납니다. 사회자가 외칩니다. 윤미자 여사님 입장하십니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집니다. 옥순이가 구석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칩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윤미자는 빛났습니다. 자녀들이 준비한 영상 편지, 손주들의 축하 공연, 그리고 남편의 감동적인 축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자의 남편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소.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늙어갑시다. 박수와 환호가 터집니다. 일부 하객들은 눈물을 닦습니다. 옥순이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만 눈가가 촉촉합니다. 옥순이는 박수를 치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런 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축하받을 수 있었을까? 식사 시간입니다. 옥순이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떠들며 즐겁습니다. 옆 사람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미자 언니 남편분 사업 정말 잘 되셨나 봐요. 이 호텔이 얼마짜린데? 다른 사람이 부러운 듯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자식들도 다 성공했다잖아요. 큰아들은 의사, 딸은 변호사래요. 옥순이가 음식을 먹는 척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주변의 대화가 마치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옥순이의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딸린 빚도 있고 늘 돈 걱정을 합니다. 옥순이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윤미자가 거대한 5단 케이크를 자릅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이 터집니다. 옥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거울 앞입니다. 옥순이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쓸쓸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남의 행복을 축하해 주러 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립니다. 윤미자가 밝게 들어옵니다. 그녀는 반갑게 말합니다. 어머, 옥순 언니. 여기 있었구나. 밖에서 찾았잖아. 옥순이가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아, 미자야. 축하해. 정말 멋진 잔치였어. 미자가 옥순이의 손을 잡으며 물어봅니다. 고마워. 근데 언니 왜 울어? 감동해서 그래. 옥순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그래. 미자가 관심 있게 말합니다. 옥순 언니, 언니도 2년 전에 환갑이었잖아. 왜 잔치 안 했어? 나 초대해줬으면 갔는데. 옥순이가 쓸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대. 미자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무슨. 언니 인생인데 언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옥순이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아들 내외의 눈치도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이 축하받을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갑니다. 행사가 끝나고 옥순이가 호텔을 나섭니다. 거리는 어둡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순이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강남거리.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신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의 옥순이. 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입니다. 제4장. 상자 속의 비밀.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옥순이의 집입니다. 환갑잔치 다음 날 옥순이는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옥순이가 거실 청소를 합니다. 장롱 위에 먼지를 닦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오래된 것들 좀 정리해야겠네. 그녀가 장롱 꼭대기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합니다. 옥순이는 궁금한 듯 말합니다. 이건 뭐였지? 상자를 내려 바닥에 놓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납니다. 그 상자는 2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품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중요한 것들이니 잘 보관하라고 했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 옥순이는 그 상자를 거의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옥순이가 상자를 엽니다.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게 뭐지? 천을 벗기자 금빛이 반짝입니다. 옥순이가 놀라서 외칩니다. 금이잖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들이 나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납니다. 시댁에서 대대로 내려온 갑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귀한 금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이것들을 절대 팔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옥순이가 금을 손에 들어봅니다. 묵직한 무게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진짜면 이게 얼마나 될까? 상자 안을 더 뒤지자 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옥순이는 의아하게 말합니다. 편지? 봉투를 엽니다. 남편 김태호의 필체입니다. 옥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지만 사실 나는 매일 후회했다.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하지 못한 것, 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 이 금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금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금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것을 팔아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아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내 이름으로 내 봄을 찾아라. 사랑한다, 옥순아. 태호. 옥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당신, 이런 걸 남겨놨구나. 그녀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짐이 되기 싫어서였지만 그는 끝까지 아내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옥순이가 다시 상자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뭐가 더 있나? 편지 봉투 밑에서 낡은 서류가 나옵니다. 옥순이가 서류를 펼치며 놀라서 말합니다. 이건
논문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농지 142번지. 토지 등기부등본. 남편 김태호 명의로 된 전북 완주군의 땅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태호가 고향 선배에게서 헐값에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는 허허벌판이었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993년 제시도 회계 속 젊은 태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는 옥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옥순아, 이 땅 사도 될까? 선배가 싸게 판다는데. 젊은 옥순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돈이면 아들 학원비 1년치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젊은 태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말로는 언젠가 여기 신도시가 들어선대. 그때 되면 이 땅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옥순이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신도시. 그런 얘기를 했었지. 하지만 30년이 지났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옥순이가 휴대폰으로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뭐야? 휴대폰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보입니다. 완주군 신도시 개발 확정, 봉동읍 일대 땅값 급등, LH 완주 혁신도시 2단계 착공.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산 그 땅이 지금 대규모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24년 현재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급히 가방을 챙깁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옥수는 서둘러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제5장. 땅의 가치. 전북 완주군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옥순이가 보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 옥순이는 30년 만에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합니다. 택시 기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여기 요즘 땅값 장난 아니에요. 신도시 들어서면서 몇 배로 뛰었다니까요. 옥순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래요? 얼마나요? 택시 기사가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평당 1,000만 원도 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땅 가지신 분들 대박 났죠. 옥순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평당 1,000만 원. 만약 남편이 산 땅이 상당한 평수라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택시가 도착합니다. 신도시 개발 현장입니다. 크레인과 공사 현장,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옥순이는 넋을 놓고 말합니다. 여기가 그 땅이라고. 옥순이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녀가 들고 온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비교합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에 이제는 고층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옥순이가 근처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입니다. 젊은 여성 중개사 이소연이 맞이합니다. 소연이 밝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어떤 땅 찾으세요? 옥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옥순이가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소연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예요? 옥순이가 불안하게 되묻습니다. 네. 왜요? 소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 땅 지금 평당 1,500만 원이에요. 여기 145평이니까. 소연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략 20억이 넘어요. 옥순이가 휘청거리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옥순이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20억이 넘는다는 말. 옥순이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받던 월급, 아들 학비 대느라 쪼들렸던 생활,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옥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제 것이 되는 건가요? 소연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가 김태호 씨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무슨 관계세요? 옥순이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에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머니께 상속되는 게 맞아요. 다른 상속인이 없으시면 어머니 몫이 제일 많고요. 옥순이는 눈물이 맺히며 말합니다. 아들이 있어요. 소연이 계속 설명합니다. 그럼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분이 나눠 가지시는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돼요.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상당 부분 받으실 거예요. 옥순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법정 상속분.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옥순이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며느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상속 절차 도와드릴까요? 변호사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부탁드려요. 소연이 명함을 건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축하드려요. 남편분이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옥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당신이 남겨준 거였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입니다. 옥순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질녘의 풍경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순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들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써야 할까?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내 봄을 찾아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태호 씨,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제6장. 상속과 결심. 2주 후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한법률사무소가 보입니다. 이소연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순이는 처음으로 법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입니다. 50대 남성 변호사 박진수가 설명합니다. 한옥순 씨, 남편분이 실종 선고 후 사망 처리되셨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인 아드님 한 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하시면 됩니다.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먼저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박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아드님께 말씀은 하셨나요? 옥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박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말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렸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생기죠.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먼저 정리하셔도 됩니다. 옥순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옥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몫만큼은 자신을 위해 쓰기로. 아들에게는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입니다. 은행원이 공손하게 말합니다. 한옥순 고객님, 입금 확인되셨습니까? VIP 고객으로 등록해드릴까요? 옥순이가 멍하니 대답합니다. 네, 네. 통장 잔액이 클로즈업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옥순이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순이가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그녀가 백화점 앞을 지나갑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옥순이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녀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합니다. 점원에게 말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점원이 대답합니다. 6,500원입니다. 옥순이가 카드를 내밀다가 멈춥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녀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행복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지만 정작 돈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이가 휴대폰으로 검색합니다. 시니어타운, 실버타운 검색 결과가 보입니다. 옥순이는 관심 있게 화면을 보며 말합니다. 여기, 괜찮아 보이네. 실버타운 홈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깨끗한 시설, 정원, 여가 프로그램들이 보입니다. 실버타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옥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 상담실입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1인실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 관리비가 있습니다.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모두 포함이에요.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혼자 살기에 부담은 없을까요? 상담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혼자 입주하셨어요. 오히려 친구들 많이 사귀시더라고요. 상담사가 시설을 안내합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로비, 아늑한 방들이 보입니다. 상담사가 한 방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가 1인실이에요. 창문으로 정원이 보이죠? 방 안이 보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입니다. 작지만 아늑합니다. 옥순이가 창밖을 보며 감탄하며 말합니다. 여기 좋네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결정하시면 바로 입주 가능하세요. 옥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계약할게요. 상담사가 놀라며 말합니다. 정말요? 보통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오시는데. 옥순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옥순이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한옥순으로서. 집으로 돌아온 옥순이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들어옵니다. 그녀는 피곤한 듯 말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녁은 뭐 하세요? 옥순이가 침착하게 말합니다.
미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옥순이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나 이사 갈 거야. 며느리가 놀라서 외칩니다. 네, 이사요? 어디로요? 왜 갑자기? 옥순이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실버타운에 방 하나 구했어. 다음 주에 입주해.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실버타운요? 그게 얼마인데요? 어머니 돈으로 어떻게? 옥순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며느리가 설득하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같이 살면 더 좋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옥순이가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단호한 눈빛입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았어. 내 생일도 기억 못하고 맨날 반찬이나 부탁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며느리의 말문이 막힙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한옥순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전화로 다급하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엄마가 미쳤나 봐. 실버타운 간다는데 돈은 어디서 났대? 옥순이가 조용히 짐을 싸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7장 새로운 삶의 시작. 일주일 후입니다. 실버타운 입구가 보입니다. 2024년 5월 10일. 한옥순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짐을 실은 작은 트럭에서 옥순이가 내립니다. 넓고 밝은 로비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직원이 밝게 인사합니다. 한옥순 고객님 환영합니다. 304호실이시죠? 옥순이가 긴장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걷는 옥순이가 문 앞에 섭니다. 그녀는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방 안이 보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창가에 커튼을 답니다. 작은 화분을 놓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옥순이가 문을 엽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웃으며 서 있습니다. 그녀가 밝게 인사합니다. 저는 302호 사는 김순이에요. 오늘 이사 오신 거 봤어요. 옥순이가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아, 네. 저는 한옥순이에요. 순이가 친근하게 말합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나중에 식당에서 봬요.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순이가 손을 흔들며 갑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옥순이의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실버타운 식당이 보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식당에 여러 노인들이 식사 중입니다.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옥순 씨, 여기 앉으세요. 옥순이가 순이 옆에 앉습니다. 순이가 정겹게 말합니다. 여기 음식 괜찮죠? 영양사가 관리해서 건강식으로 나와요. 옥순이가 밥을 먹으며 대답합니다. 네, 맛있네요. 순이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 사는 분들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식사 후 옥순이가 로비를 걷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남자가 보입니다. 65세의 박노인입니다. 그날 저녁 옥순이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늘 조용히 책을 읽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남자. 박노인이 고개를 들어 옥순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가 온화한 미소로 말합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환영합니다. 옥순이가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노인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여기 오신 거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좋은 곳이에요. 박노인이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옥순이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흐릅니다. 옥순이의 일상이 몽타주로 보입니다. 아침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옥순이, 정원을 산책하는 옥순이, 다른 입주민들과 차를 마시는 옥순이, 그림 그리기 수업에서 웃는 옥순이. 시간이 흐르면서 옥순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늘어났고 걸음걸이에는 활기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정원 벤치에 옥순이가 앉아 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옆에 앉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옥순이가 놀라며 대답합니다. 아, 네, 앉으세요. 박노인이 책을 펼치며 말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옥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도요. 요즘 들어서야 봄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박노인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박 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옥순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한옥순이에요. 박영수가 말을 잇습니다. 혼자 입주하셨나 보죠? 저도 혼자예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도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합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박영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여기 와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거든요. 옥순이가 공감하며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며칠이 지납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마주제 시도에게 속치는 모습이 몽타주로 보입니다.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는 두 사람, 산책로에서 나란히 걷는 두 사람, 로비에서 대화하며 웃는 두 사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과의 연결. 옥순이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8장. 배신의 그림자. 2주 후입니다. 실버타운 로비입니다. 옥순이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저예요. 거기 생활 어때요? 옥순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응, 좋아. 왜?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고,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건강도 챙겨야죠. 저희가 오늘 놀러 갈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옥순이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오늘? 갑자기?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네. 일시쯤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옥순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옥순이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무관심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다니. 오후 1시입니다. 실버타운 로비에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합니다.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와, 여기 시설 진짜 좋네요. 입주금이 얼마예요? 옥순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건 왜?
며느리가 말을 자릅니다. 아이고,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방 구경 좀 해도 돼요? 304호실입니다. 며느리가 방 안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여기 진짜 좋다. 우리도 나중에 이런 데 와야겠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벽에 걸린 계약서에 머뭅니다. 그녀가 계약서를 보며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보증금이 이 정도 돼요? 어머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옥순이가 불편하게 대답합니다. 내 돈이야.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들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죠? 혹시 아버지 유산 같은 거? 옥순이가 침묵합니다.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순이는 땅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흥분해서 외칩니다. 20억이 넘는다고요. 그럼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따지듯 말합니다. 엄마, 왜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우리한테도 상의를 하셔야죠. 옥순이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 몫은 내가 쓸 거야. 너희 몫은 따로 있어.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달콤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혼자 쓰시면 어떡해요?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옥순이가 짧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다시 설득합니다. 어머니, 우리 믿고 맡기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옥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 돌아가. 며느리와 아들이 찜찜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며느리가 다시 실버타운을 방문합니다. 그녀가 로비에서 박영수를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며느리는 친근하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304호 한옥순 씨 아들 며느리예요. 박영수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러세요. 옥순 씨 가족분이시군요. 며느리가 더욱 친근하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여기 사세요? 어머니랑 친하시대요. 박영수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웃이죠. 며느리가 부탁하듯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많아요. 선생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박영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서로 돕고 살아야죠. 며느리가 명함을 건넵니다. 그녀는 신신당부하듯 말합니다. 혹시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박영수가 명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수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카페입니다. 며느리와 박영수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하거든요. 좋은 정보가 있는데 어머님께 권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관심 있게 물어봅니다. 어떤 투자인데요? 박영수가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인천 송도에 새로 짓는 상가 건물인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이 상당합니다. 며느리가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요? 박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30년간 부동산 일해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사실 박영수는 은퇴한 부동산 중개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버타운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투자를 권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계산적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가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대신 수익이 나면 저희도 좀. 박영수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두 사람이 악수합니다. 탐욕과 탐욕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옥순이의 방입니다. 며느리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박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신 거라고요. 투자하시면 수익이 상당하대요. 옥순이가 의심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 아니야. 며느리가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이고 평판도 좋다잖아요. 아들이 거들며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나와요. 제대로 투자해야죠. 옥순이가 망설이며 말합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다그치듯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못 믿으세요? 어머니 돈 불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옥순이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알았어. 근데 너무 많이는 안 돼. 조금만 해볼게. 며느리가 실망한 표정을 짓지만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옥순이의 돈 일부가 박영수가 알려준 투자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2개월 후입니다. 옥순이의 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옥순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금융감독원인데요. 옥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게 계속됩니다. 투자하신 회사가 사기 회사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 신고 접수하러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옥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기요? 전화가 끊깁니다. 옥순이가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내 돈 날린 거야? 그날 밤입니다. 옥순이가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영아, 사기당했어. 박 선생이 사기꾼이었다고.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네, 그게 무슨... 저도 몰랐어요. 옥순이가 소리칩니다. 내가 권한 거잖아. 책임져. 며느리가 빠르게 변명합니다. 어머니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한 거고. 통화가 끊깁니다. 배신의 깊이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박영수도 결국은 돈만 보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입니다. 옥순이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한옥순 고객님, 토지 담보대출 신청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옥순이가 놀라서 말합니다. 대출?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설명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옥순이가 급하게 말합니다. 누가 제 이름으로? 당장 취소해 주세요.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일단 은행으로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순이가 급히 은행으로 향합니다. 은행 창구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옥순이가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만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놀라서 말합니다.
이거 내 도장이 아니야. 옥순이가 가방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내 비교합니다.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며느리와 박영수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옥순이의 도장을 위조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옥순이가 경찰서로 향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합니다. 그녀는 다짐하듯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직접 막아야 해. 제구장. 진실과 구원. 경찰서 아닙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도장 위조가 확실하네요. 사기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옥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제 며느리예요. 정말 고소해야 할까요? 경찰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고소하셔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옥순이가 고소장에 도장을 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옥순이 가족을 고소하는 순간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옥순이가 복도를 걷는데 비틀거립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으세요? 한 남자가 옥순이를 부축합니다. 옥순이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그녀는 힘없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평소 말없이 인사만 하던 같은 실버타운에 사는 강민수입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방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옥순이가 거절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옥순이가 다시 비틀거립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축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304호실입니다. 민수가 옥순이를 방까지 데려다 줍니다. 옥순이가 의자에 앉으며 감사하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물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옥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모르는 분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옥순 씨 맞으세요? 한옥순. 옥순이가 놀라며 반응합니다. 네. 어떻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대원국민학교 5학년 2반. 앞자리에 앉았던 강민수요. 옥순이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민수, 강민수, 그 민수가 당신이에요. 1970년대 국민학교 운동회입니다. 어린 옥순이와 민수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어린 옥순이 수줍게 말합니다. 민수야, 내 계란말이 하나 줄게. 어린 민수가 수줍게 대답합니다. 고마워, 옥순아.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옥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감격하여 말합니다. 정말 민수 맞아요? 어떻게? 여기에. 민수가 미소 지으며 설명합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여기 입주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옥순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름표를 보고 확신했죠. 옥순이가 묻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용기가 안 났어요. 50년 만인데 혹시 저를 기억 못 하실까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50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은 밤새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갔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옥순이는 자신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배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옥순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옥순이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부동산 감정평가사였어요. 법률 자문도 좀 했고요. 며느리분과 박영수, 법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순이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민수가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50년 전에 옥순이가 도시락 나눠 먹었잖아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옥순이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구원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50년을 건너온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도장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박영수는 이미 전과가 여러 건 있고요. 민수가 묻습니다. 며느리는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처벌을 원하시는지. 옥순이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며느리는 선처해주고 싶어요. 아들 생각도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까. 민수가 옥순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옥순 씨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일주일 후입니다. 법원 앞입니다. 박영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박영수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박영수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갑니다. 며느리가 옥순이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녀가 울며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옥순이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미영아, 난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아들하고도 연락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외칩니다. 어머니. 옥순이가 말을 잇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쓸 거야. 너희가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지. 내가 필요할 땐 아무도 없었잖아. 옥순이가 돌아섭니다. 민수가 옆에서 그녀를 부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2개월 후입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제10장 2번째 봄. 실버타운 정원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2025년 봄. 한옥순이의 2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옥순이와 민수가 벚꽃 아래를 걷습니다. 옥순이가 말합니다. 민수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옥순 씨가 강했으니까 이겨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옥순이가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예전에는 봄이 와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또 1년이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민수가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옥순 씨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2 사람이 벤치에 앉습니다.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옥순이가 고백합니다. 나 요즘 민수 씨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민수 씨 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민수가 옥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도요, 옥순 씨. 사실 50년 전부터 옥순이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땐 용기가 없었어요. 집안도 가난했고 자신감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옥순이네가 이사 갔고 연락도 끊겼죠. 옥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사실 민수 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애가 먼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민수가 말합니다. 50년이나 돌아왔네요. 우리 인연이. 옥순이가 묻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우리 이제 60 넘었는데. 민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년의 사랑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옥순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민수 씨.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옥순 씨, 우리 남은 시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결혼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옥순이가 민수의 손을 꽉 잡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함께 늙어가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지만 한옥순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생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흐릅니다. 여름에 정원에서 함께 물을 주는 두 사람, 가을에 단풍 아래서 차를 마시는 모습, 겨울에 눈 내리는 날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에 벚꽃 아래 두 사람. 1년 후입니다. 2026년 봄. 실버타운의 작은 예배당입니다. 한옥순이와 강민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실버타운 친구들과 몇몇 지인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장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제주도 해변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옥순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신혼여행이라니. 60 넘어서 처음이에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첫 번째 결혼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옥순이가 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은 사랑이 열정과 설렘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이해와 위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며 남은 시간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입니다. 가을입니다. 옥순이와 민수의 집 거실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옥순이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민수 씨, 오늘 손주 사진 받았어요. 민수가 옆에 앉으며 묻습니다. 아들한테서요?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1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나실 거예요? 옥순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아직은 마음이 안 풀려요. 하지만 손주는 죄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만나야겠죠. 민수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옥순 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옥순이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민수 씨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저야말로요.
창밖으로 단풍이 흩날립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하지만 옥순이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 후입니다. 2027년 봄입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벚꽃이 다시 만개했습니다. 세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옥순이와 민수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정원 벤치에서 옥순이와 민수가 커피를 마십니다. 옥순이가 벚꽃을 보며 묻습니다. 민수 씨, 우리 몇 번째 봄이에요? 민수가 대답합니다. 같이 맞이하는 세 번째 봄이요. 앞으로 몇 번 더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옥순이가 말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10번, 20번. 하지만 설령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어요. 민수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으니까. 민수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도요, 옥순 씨.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미소 지으며 벚꽃을 바라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벚꽃 나무 아래에 두 사람. 작지만 따뜻한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만 한옥순이는 그보다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63세에 재산을 얻었고 64세에 독립했으며 65세에 사랑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겠지만 옥순이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봄이 지나가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 봄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봄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봄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포기한 순간만이 진짜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2030년 봄입니다. 실버타운 정원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옥순이와 민수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옥순이와 민수가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손은 여전히 꼭 잡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옆으로 한 어린 소녀가 뛰어옵니다. 할머니. 옥순이가 밝게 웃으며 소녀를 안습니다. 우리 지은이 왔구나.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말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옥순이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옥순이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잘 지냈니?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손녀를 통해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순이가 말합니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민수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려 하자 옥순이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민수 씨도 같이 앉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들이 민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온화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옥순 씨한테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아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는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옥순이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 다음에 놀러 갈게.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복잡합니다. 상처도 주지만 때로는 치유도 됩니다. 옥순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도 자신의 행복이 먼저 지켜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해질녘입니다. 아들과 손녀가 돌아간 후 옥순이와 민수가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민수가 옥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옥순이가 민수에게 기대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요. 민수가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입니다. 한옥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에서 자는 민수를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원의 핀 꽃들을 보며 생의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삶의 연속성을 느낍니다. 63세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산은 그녀에게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선택권이었고 존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50년을 건너 다시 만난 사랑.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봄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봄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두 번째 봄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과 현재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